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관련된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국가보건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엽제 후유의증 요약 이력이라고 해서 질병별로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제일 위를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 등록 현황이라고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이 63,170명, 등급 기준 미달자는 12,098명, 고엽제 후유의증은 등급자 49,273명, 등급 기준 미달자 37,005명, 고엽제 후유증 2세는 등급자가 178명, 등급 기준 미달자가 31명입니다. 자, 기존에는 제가 이 내용을 고엽제 후유증이면 각각 몇 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 있고 또 고엽제 후유증으로는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고엽제 후유의증도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조금 이 방법을 달리해서 등급 기준 미달자가 생각 외로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중에서 고혈압과 관련돼서는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건가 하면 물론 별도의 각각 영상으로 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뇨병과 관련돼서 여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당뇨병 등급 받으신 분들은 7,327명입니다. 이게 등급자입니다. 이 등급자에는 1급부터 7급까지가 다 있겠죠. 그런 분들이 7,327명인데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 7,784명입니다. 자, 그러면 등급을 받은 사람보다도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면 7급에 해당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7,784명이 등급이 없습니다. 기준 미달인데 7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국가보건부에서 실시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7급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등급 받고 계신 분들보다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당뇨병으로 국가보건부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7,784명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당뇨병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립선암으로도 261명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는지, 또 여기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2028명이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될지 가장 낮은 7급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돼서 여기 고지혈증은 등급자보다도 등급 기준 미달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낮은 경도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맞아야만 되는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고혈압을 보시게 되면 12,833명은 등급을 받고 계십니다. 자,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십니다. 고혈압으로. 그런데 이 등급 받고 계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2646명은 등급 기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고혈압으로 경도장애에 해당될지 가장 낮은 경도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각 질병별로 기준 미달이 많은 질병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개가 될지 지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차근차근 영상을 만들 테니 기준 미달 되신 분들 그리고 혹시 주위의 친구분들 중에서 어떤 질병으로 등급 기준 미달되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등급 기준 미달되었는지 물어보고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질병이 많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이 아니라 7급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경도장애에 해당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최대한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 테니 그런 내용으로 영상이 올라오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고엽제 후유증에서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도장애로 3308명이 등급을 받고 계시고 중등도는 8214명, 고도장애는 175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49273명이 등급을 받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등급 기준 미달자가 37,005명입니다. 등급자는 49,273명인데 등급 기준 미달자가 37,000명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등급에 해당되지 못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번부터는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경도장애에 해당되고 또 어떻게 하면 7급에 해당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그와 관련돼서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신체 검사를 해서 모두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는 일광과민성 피부염으로 등급자는 160명인데 등급 기준 미달자가 59명입니다. 심상성 건선으로는 등급 기준 미달자가 1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으로는 등급자는 1573명인데 등급 기준 미달자는 2265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경우에 경도장애에 해당되는지 그런 내용 자세하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로 국가보건부에다가 신체 검사를 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경도장애에 해당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아무리 본인들 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질병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치에 들어야만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에 들어오는 그 방법도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검사해서 신체 검사할 때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그 두 번에 걸친 자료를 제출을 해야만 국가보건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신체 검사 판단을 할 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번만 제출을 하게 되면 그냥 기준 미달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잘 기억을 해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성 단마지는 289명이 기준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성 습진 464명이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등급자에 비해서 반이 넘는 숫자가 등급 기준 미달로 되어 있네요. 중추신경장애는 305명이 등급 기준 미달이고 뇌경색증은 등급자에 비해서 반수 이상이 등급 기준 미달자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2,790명이 등급 기준 미달로 되어 있네요. 다발성 신경마비 66명이 등급 기준 미달로 되어 있고 다발성 경화증은 3명이 등급 기준 미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위축성 신경 측색 경화증은 2명이 등급 기준 미달이고 근질환은 6명, 악성 종양은 63명이 악성 종양으로 해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간질환, B형, C형 간염 제외는 445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387명이 등급 기준 미달입니다. 고혈압 2646명이 등급자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기준 미달되어 있고 뇌출혈은 171명, 동맥경화증은 164명이 등급 기준 미달되어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증 12명이 등급 기준 미달이고 고지혈증은 5272명, 그리고 기타로 485명은 등급 기준 미달인데 3459명은 등급 기준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와 관련돼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무리 등급 기준 미달이 많아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 판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또 나중에 영상 중에 또 간단하게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과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제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 2세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등급 기준 미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도장애에 해당되고 또 어떻게 하면 7급에 해당될지 그런 내용 차근차근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본인들과 해당되는 질병이 나올 때는 꼭 그런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